멍멍이 어때? 무릎이야. 왜 이렇게 아파? 아이고 착지를 잘못했구나. 근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그러잖아.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마인드 가게 하는 시간이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보셨어요? 그 눈 속에서 제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양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어디 갈 수가 없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진짜 점프를 신나게 딱 해버리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점프를 멀리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마인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고립된 상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막히거나 끊어지거나 하여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고립이라고 하는데요. 딱 이제 방금 눈 속에서 있었던 제가 같은 상태죠. 사방이 막혀가지고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걸 보고 고립된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도 고립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도 고립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상황이 고립돼도 굉장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마음이 고립되면은 굉장히 슬프거나 또 우울하거나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고 또 이렇게 재밌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 LA 근교에 한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가까웠는데 따르릉 따르릉 하고 그 집에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존이에요. 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존은 하나뿐인 외아들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있었거든요. 이 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 졸임해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너 정말 존이냐? 예 어머니 저예요. 저 존이에요. 지금 어디야? 이제 방금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 몸은 건강하니? 예 어머니 건강해요. 부인은 정말 기뻤어요. 존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빨리 집에 오거라. 엄마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빨리 와라. 부인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존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 데려오거라. 어떤 친구지? 같이 참전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없고 오른쪽 팔도 없고 눈도 한쪽을 잃었어요. 아이고 그래 안 됐구나. 와서 일주일 푹 쉬었다 가게 했으면 좋겠구나. 엄마 나는 그 친구하고 한평생 같이 살았으면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너 전쟁에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아이고 생각을 해봐라. 한쪽 다리가 없으니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샤워를 어떻게 하겠니? 그런 사람이 집에 오래 있으면 네가 불편할 것이고
나중에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에 가게 하거라. 엄마, 나는 그 친구랑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전쟁터에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다를 수밖에 없어. 나중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구나. 예,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왜? 안녕히 계세요. 웬 인사는? 그래, 빨리 와라. 엄마, 왜 또?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빨리 와라. 보고 싶다. 전화를 끊었어요. 부인은 전쟁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곧바로 아들 방을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다시 다리미를 꺼내서 아들 옷을 말끔히 다려 옷장에 걸어놓기도 했어요. 침대 앞에 꽃도 꽂아 놓았어요. 말할 수 없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을 느껴보기는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부엌에 가서 아들에게 해줄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아들을 기다리면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 즐겁기만 했어요. 드디어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전 8시가 되고 9시가 되었는데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부인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속이 막 타는데 애가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젊은 애들은 친구들과 놀다 보면 정신이 없으니까 참 저호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어 다 되었을 때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어요. 빨리 안 오고 왜 또 전화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합니다. 거기가 존의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존의 어머니신가요? 예, 그런데 누구신지요? 저는 경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부인 아들이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부인은 꼭 꿈을 꾸는 듯 했어요.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아들이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곧 온다던 아들이 이번에 죽다니. 부인은 정신없이 차를 몰아서 병원으로 갔어요.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은 한 병실로 인도했어요. 병실 가운데 침대가 덩그러니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데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어요. 경찰이 그 시트를 젖히는데 부인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하는 아들 존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눈이 없고 얼굴은 흉터투성이고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거예요. 부인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쳐 울었어요.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그게 너라고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존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 동부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다 쥐를 밟았어요. 다행히 직사하지 않고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위생병들이 의식을 잃은 존을 병원으로 후송시켰어요. 존이 의식을 회복한 뒤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한쪽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다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또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눈도 잃은 상태인 거예요. 존은 일본 오키나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LA를 향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존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떠나올 때는 건강했는데 불구자가 되어서 돌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몸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자기가 봐도 모습이 흉측한데 친구들이 이런 자기를 좋아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떠올랐어요. 탐, 매튜류, 앤드류. 계속해서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떠오르는데 그 친구들이 생각해 이렇게 보았지만 누구도 자기를 반가워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친구들은
더 싫어할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래,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다시 용기를 잃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도 이런 나를 싫어할지 몰라. 공항에 내린 후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한쪽 팔다리가 없고요. 눈도 하나 잃었어요. 저는 그 친구와 평생 살려고 해요. 아니, 한평생 살아야 돼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아이고, 예, 내가 전쟁터에서 감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해봐라. 팔다리가 없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겠니? 함께 지내면 네가 불편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잠깐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하거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잘못 판단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부담스러워 하시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귀찮아 하시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살아서 뭐하냐. 결국 저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어요. 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만약 네가 팔다리를 잃었다면 내가 너의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줄 텐데, 더 영광스럽게 이겼을 텐데. 자기 마음을 숨겨둔 채 말로만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도 서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을 주고받지 못해 아들이 어머니의 진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키가 크다, 작다, 얼굴이 이쁘다, 못생겼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를 만나 기쁘고 즐거워. 어제 내가 참 미안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너를 섭섭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 언어라는 도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또는 형제간에 또 친구간에 사제간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때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아, 오늘 즐거웠겠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이해할 수 있고 믿게 되고 서로 같은 마음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숨긴 채 겉도는 말로만 대화를 한답니다. 사실 마음이 없는 이야기는 거짓말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그것은 서로의 마음이 흐르는 것을 차단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전선에 전기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를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인간은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머니와 마음을 알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전쟁터에서 팔다리와 눈을 잃었어요. 나 싫어할 건가요? 싫어하면 나 집에 안 갈게요. 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야 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하고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런 장애 요소가 어머니의 마음이 존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막았는 거예요. 존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지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화를 하지 않고 어쩌다 해도 불편한 이야기만 하면 사이가 자꾸 멀어집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없이 지내다가 화가 났을 때 이야기하면 감정이 실린 불편한 대화만 하게 되니까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왜 컴퓨터만 게임만 해? 공부를 안 해?
왜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냐? 아이고 이런 옷을 왜 입냐? 하고 결론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네 나이 때는 그런 옷이 좋냐?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아이고 나는 내 나이 때 그런 옷을 입었는데 아이고 너는 그렇게 일하는구나. 아이고 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삶이 진지한 조언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아버지고 내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아이고 아버지가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힘들긴 해도 가을에 수확할 때는 정말 행복하단다. 그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키우실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 할아버지는 나를 먹이 주려고 자주 굶으셨던 것 같아. 그때 몰랐는데 말이다. 지금은 형편이 넉넉해져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다 사줄 수 있단다.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구나. 때론 부부의 이야기도 들려줘야 합니다. 내가 네 엄마랑 결혼해 살면서 처음에는 많이 다투었단다. 그 네 엄마는 성격이 나와 다른 편이거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새 닮아가더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사줬구나.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나. 마음이 그렇게 흐르면서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죠. 또 아들이 아버지 저 게임을 그만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렇지? 아이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애만 쓰지 말고 더 즐거운 다른 것을 한번 찾아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든지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일로 마음을 돌리면 좀 좋아질 거야. 아버지는 옛날에 잘못된 버릇이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했단다. 이렇듯 서로 마음이 흘러서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각자의 마음이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고 온 가족이 마음이 서로 흐르면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귀한 음식을 먹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같이 흐를 때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대부분 마음이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마음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 생기는 불화가 대부분 문제의 원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도 또 두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슬플 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친구고 가족입니까? 외롭고 고독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홍수가 나서 우리 집에 물이 잠겼다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며칠 지내며 쉴 수 있듯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때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힘이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살아야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고립되어 있다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것을 수없이 저는 보았는데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때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거나 좀 힘들 때 그 마음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부모님한테나 또 선생님한테나 또 친구들한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대화 안 돼도 해결 안 되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마음껏 대화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